이제 동영상 양면을 하는 게 EBS에서 만든 건데요. 이제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 전에 한 몇 년 전에 10년 전에 만들었는데 다시 또 만든 것 같아요. 동과 서예요. 여기에 작은 꽃이 하나 있다. 이 꽃은 왼쪽에 있는 A그룹과 오른쪽에 있는 B그룹 중 어느 쪽에 속할까? 한번 물어볼게요. 어느 쪽에 속해 있을 것 같아요? A라고 생각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B라고 생각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직도 잘 모르겠다. 장모님은 좀 결정해 보세요.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예, 이게 이 꽃이 A에 들어가는 A에 들어가냐, 얘가 A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 B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 다시 B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B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어울리는 거라. 네. 어울리시는 거라 그랬죠. 아니. 얘가 어느 것하고 똑같아 보일까? A. 아, 그럼 A. A. 예. 최영이 저도 A. A. 예. 장모님은 같은 거 써도 똑같은 거예요. 예? 예, 똑같다고 생각. A죠. 아니 이게 잘 보세요. 동양인이 결정. 이건 맞다 서양인이 틀리다 결정. 문제가 그런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라 예, 그런 문제 아니에요. 성향 A. 예, 성향을 물어보는 거죠. A. 이제 보세요. A에 저기 많이.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 저는 이제 동양인부터 찾아오는데 좀 물 좀 줘요. 네, 그래. 이게 내 컵이고. A그룹. A그룹. 내가 볼 때 B에 들어가야 좋아. 이게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네. 성향. A그룹. 이해를 다 못했는데 꼭 B에 들어가야 돼. A가 A죠. B조다. A조다. 동양인은 거의 다 A예요. 동양인은. 서양인들. 예, 서양인들은 거의 다 B 그룹이고. 성향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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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elongs to B. A belongs to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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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belongs to B. B. A. B. 왜 이런 차이가 나오는 것일까? 동양인은 A고 서양인은 B예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것일까? 명사로 세상을 보는 서양인, 동사로 세상을 보는 동양인. 서양인들은 예로부터 이 우주 공간이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해 왔다. 이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 텅 빈 공간에 별이 서양인들. 떠 있는 모습이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우주인 것이다. 서양인들은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텅 그런데 빈 공간 속에 있는 사물은 주변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동양인들은 예로부터 이 우주 공간이 기로 가득 차 있다고 믿어왔다. 이게 양자 물리학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리고 공부하고. 공간에 가득 찬 공간에 기가 가득 찬 게 사물을 그래서 중력이 기가 모여서 만들어진 중력이라 사물은 이 시간이 주변의 일그러진 건 이 항상 중력이 연결된 상태로 존재한다. 뭔가를 누르고 있으니까 공간이 일그러졌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서양인은 텅 비어 있다고. 존재한다고 믿는 서양과 우주를 이루는 기가 모여
사물이 생겨난다고 믿는 동양. 이러한 작은 차이에서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시작된다. 이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이 여겨지지만 이 차이가 과거 지금까지는 서양인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뛰어난 부자 나라로 살게 해줬어요. 그런데 동양인의 사고 구조가 이제 양자 역학으로 들어가는 시대에서는 동양인들이 부자로 살 수 있는,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시대로 들어온 거예요. 서양인들이 동양인들의 머리를 못 따라옵니다. 양자 역학 시대에서는.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중력이라는 게 뭐죠? 중력은 우리는 중력은 텅 빈 공간에서 사물과 사물이 땡기는 걸 중력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공부를 했던 것처럼 중력이라는 것은 어떤 그 공간이 눌리는 거예요. 중력의 비밀. 보면 자, 이 소름 끼치는 중력의 비밀 나오는데 지난 2015년 라이브 팀이 처음으로 발견. 어디쯤에 나올까? 중력. 이게 중력이에요. 서양인들은 이 개념이 없어요. 요 그물 같은. 근데 동양인들은 이미 이 사이에 뭔가 기라는 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기로 인해서 떠받쳐지고 있고 그 기가 중력 이런 개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중력이라는 개념이 이 있는 물체가 시공간이라는 면을 휘어 중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커다란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그 면 위에서 급격하게 움직이며 엄청난 물결을 만들어낼 때 그 물결은 시공간이라는 면을 따라 쭉 퍼져나가지 않을까? 트램폴린 위에 아이들이 가만히 서 있으면 이게 중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이 밝혀내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우리 동양인들은 과거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서양인들이 이걸 공부해 가고 있고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장착하고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자, 계속 봐요. 서양인들은 두 개의 물체가 서로 떨어져 있다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다고 믿었다. 두 물체 사이의 공간은 텅 비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양인들은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물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믿었다. 동양에서는 모든 물체가 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로 가득 찬 공간 속에서 각각의 물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양인은 예로부터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이유가 지구와 달이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The ancient Chinese understood the concept of gravity. They understood the notion that there can be action at a distance, that one object can be distant from another and it still can operate on it. And it's amazing to us today, but the Greeks did not understand that. In fact, it's amazing that until the late 18th century, the West believed that there was no such thing as action at a distance, whereas 2,500 years ago, the Chinese understood basic principles of acoustics, they understood magnetism, and they even understood the true reason for the tides. And this was unknown even to Galileo. Galileo had many interesting theories about why the tides exist, and all of them were wrong, whereas the Chinese had gotten it right 2,500 years before because they were paying attention betwe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ext and the object. 우주의 모든 사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일본에 있는 사찰의 정원에는 이러한 동양적 우주관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가 아까 금을 봤듯이 여기 이것도 질문들에 나무로 된 원기둥 모양의 물체가 있다. 잘 보세요. 이것을 닥스라고 부르기로 하자. 나무로 된 원기둥을 닥스라고 할 때 나무로 된 직육면체와 파란색 플라스틱으로 된 원기둥 중에 어떤 것이 닥스라고 할 수 있을까? 자, 이것과 똑같은 거 어떤 것이 다스일까요? 얘가 다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이게 같은 모양이 다스일까요? 요 나무 재질이 것이 다스일까요? 자, 파란색 원기둥이 다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면 요 나무, 요 사각형이지만 이걸 다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두 분. 뭔 말인지. 아, 얘가 다스라고 하면 네. 동그란 거, 나무로 된 거. 얘가 다스라고 하면 얘랑 똑같은 게 네. 요 똑같은 모양의 파란색 원기둥일까요? 아니면 사각형의 이 나무 재질의 기둥이 얘랑 같을까요? 자, 다시 한번. 나무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4명. 최영희는 왜 손을 안 들어? 예. 예, 전부 나무 기둥이라고 생각하죠? 한번 보세요. 놀라워요. 서양인들은 모양이 같은 원기둥을 닥스라고 선택했다. I would say that one. Why? Because it's the same similar shape. The colour doesn't matter. Which one is a duck? That one. Same shape. Same Which one shape. is a duck? That one. That one. Because it's got, that one's got a curve like that, and that one's got 2 circles there, and this is both the same, but they're different colour. Different color. 그러나 동양인들은 재질이 같은 직육면체를 닥스로 선택했다. 있었는데. 그냥 비슷하게 된 걸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거요. 신기하죠? 질감이 비슷하니까. 진짜 신기하죠? 오, 애들도 그래. 예. 同じだから木 우리는 재질을 木でしょ木でしょだから 똑같은 거. 같이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다를까. 素材が一緒だから。素材っていうか木のトゲとか。 쟨 중국에 안 봐도. 这个吧，为什么呢？因为这个材质一样，材质一样。对，还有吗？粉质一样，质一样。对。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 본질을 다르게 거죠. 서양인들은 외모를 보고 동양인은 본질을 봐요. 우리는 그 같은 소재를 보는. 그렇죠. 같은 재질, 본질을 보는 거예요. 이제까지 서양인들이 성경을 해석하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고 외형을 보고 그리고 서양인들은 이런 식의 사고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백인과 흑인은 다른 거야. 같은 색이 같은 종류의 인간이고 흑인은 사람이 아니야. 본질이 달라. 걔네들은 본질을 안 봐. 우리는 사람이라는 본질을 보기 때문에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시안이든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양인들은 흑인은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쟤네들은 노예로 짐승이기 때문에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어. 이게 서양인들의 사고구조예요. 이제까지 지난 2500년 동안을 이런 사고 밑에서 이런 철학 밑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거예요.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자 역학이 오면서 그러면 양자 역학이 온다라는 거는 신학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지난 이제까지 우리가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공부했던 게 동양의 사고 구조에서 읽은 성경을 공부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서양 신학으로 서양인의 관점으로 해석해 놓은 신학을 공부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자, 계속. 对，为什么呢？它，我感觉 dogs 应该是一个木制品吧。我觉得这个是，为什么？因为它俩的虽然形状不同，但是形状可以塑造可以改，而质地它俩是一样的，材料是一样的。 지금 보이는 모양은 다르더라도 본질이 같은 거야. 생각의 차이는 물체와 물질의 차이로 해석될 수도 있다. If you break the object in front of you, a piece of it
it's not the same as the whole object, right? However, if you have a lump of clay or lump of wax, and then you break it, each piece is the same as the lump of clay, right? So the criteria for the same is very different for substance and an object. And for substance, there is no notion of individuality and then no notion of wholeness, you know. Whole and part is the same for substance. 그러니까 외모로 보냐 본질로 보냐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본질은 모양은 다르지만 깎으면 같은 모양이 되니까. 그런데 모양은 같지만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또 다른 모양으로 깎으면 다른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Western languages code this distinction, conceptual distinction in grammar. 서양에서는 물체를 중심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서양의 언어에는 단수와 복수의 부분이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동양의 언어에서는 단수와 복수를 일일이 구분하지 않는다. Chinese don't say eat one particular orange. They don't say that. In English, you have to say eat this apple, eat an apple, you know, or apple a day. You know, we have to. 이 사람이 버클리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예요. 명문대 교수입니다. In the English language, you have to use that. In the Chinese, you don't have to, because you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context, the habits of your thoughts, so you don't need to emphasize that. 이런 얘기예요. 동양인들은 저 과일 가져와, 과일 먹어라 애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유치원 애들이 가서 과일을 먹어요. 근데 서양 애들한테 과일 먹어라, fruit, 과일, fruit 먹어라. 그러면은 얘네들은 못 먹고 가만히 있어. 사과를 먹으라는 거야. 사과를 몇 개 먹으라는 얘기야. 바나나를 몇 개를 먹으라는 얘기야. 배를 몇 개 먹으라는 얘기야.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야 먹어요. 우리는 그냥 과일 먹으라 그러면 알아서 다 먹어. 문맥 속에서 다 이해를 해버려요. 근데 문제는 이 성경이 동양인의 관점에서 쓰여졌을까요? 서양인의 관점에서 쓰여졌을까요? 원래 기록되어졌던 관점이 동양에서 기록된 거예요. 이걸 맞지 않은 서양인들이 가져가서 이걸 해석하니 죽었다 깨나도 이 사람들의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시아인들, 동양인이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Specific quantity of objects. You're supposed to know in English language they want to be very clear and specific. By the way, that's how the kids in the United States react. Sometimes like teachers say, go eat some fruit. Then the kids say, which fruit you talking about? You want to eat one banana, one apple, one strawberry? You don't get this kind of complaints from Asian kids. They just, oh, I'm going to eat it. And they know what you mean. 서양인은 사물의 개체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전체라는 개념도 서양인에게는 개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집합의 의미이다. 집합의 의미고 수로는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달라요. 지금 이게 우리라는 개념이 이렇게 달라요. 삼위일체라는 개념도 엄청 다른 거예요. 그러나 동양인에게 있어서 전체란 개체성이 없는 하나의 덩어리와도 같은 상태, 즉 일체의 상태를 의미한다. 하나의 일체지만 복수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라는 개념이 단수가 아니잖아요. 복수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점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우리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서양인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왜냐하면 벌써 애들도 선택하는 게 다르잖아요. 애들도. 사진 속의 대상을 바라볼 때도 동양인과 서양인의 뇌 속에서는 각기 다른 작용이 일어난다. Basically, in the back of your head, there's areas of the brain that are associated primarily with perception. And so the brain, when it sees a picture, has to interpret all those forms and shapes and curves.
And what we see is that when an Asian brain sees a picture, it looks at the picture as a whole and doesn't, the area in the brain that pays attention to individual objects doesn't activate so much. Where 그래서 사진을 서로 보고 인식하는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양인들은 사진 찍을 때 얼굴이 이따만게 찍어요. 얼굴 중심, 인물 중심으로. 근데 우리는 풍경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찍어요. 언제나. 그 사람과 풍경을 더 크게 잡죠. 사람은 조그맣게 잡히더라도 풍경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름다운 거야.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서양인들은 그 사람이 멋있기 때문에 풍경도 멋있어 보일 수도 있겠네. 개념이 다른 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개념이 서로 인식하는. As for an American, when they look at the same picture, their brain actually focuses on individual objects, and the part of their brain that understands what an individual object is what. 동양인은 사진을 통째로 본다. 그러나 서양인은 사진 속의 물질을 개별적으로 각각 서로 지금 다르게 보고 있죠. 동양인은 이 위가 동양인이에요. 이 동양인은 전체를 봐요. 근데 서양인은 코끼리를 보고 바위를 보고 언덕을 보고 들판을 보고 하늘을 봐요. 나눠서 봐요. 그런 얘기예요. 분리해서 본다. 엄마와 아이가 노는 방식에서도 동서양의 차이가 나타난다. 서양의 엄마는 아이와 놀면서 명사를 많이 사용한다. What kind of special truck is it? What kind of truck is that called? It's not sand, it's water. Oh, the water. Is it orange water? Or blue water? Or green water? Green water. Green water? Yep. And where are we going to take it? I don't know. Okay. To the hospital. To the hospital? Yeah, it's medicine water. Oh, it's special medicine water. Okay. 그럼 이제 오늘 뭐 할 거야? 그러나 동양의 엄마는 벌써 뭐 할 서양 거야? 엄마보다 동사를 더 많이 사용한다. 이거 엄마는 이걸로 가지고 흙을 떠서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엎어버린다. 이제 뭐 할 거야 그걸로? 엄마 밥 해줘야 돼? 맛있는 거 해줘. 거북이 밥. 꽃게 밥. Many years ago, in 1980s, I think a group of Harvard linguistics found that in English language, there are too many norms. They call it norm bias. And some people look at how kids in the Western societies or English language culture environments, how they talk, they find that they use a lot of norms as well. Nisbet has this famous example. When he goes to the supermarket and he finds this American mother's teach this young American baby, what is this? This apple, what is that? That's orange. It's all about the norm. And what's interesting is that Twyla Tariff, who is linguistics from Michigan, he went to China, look at how the Chinese mothers talk to their own kids. They find that there are lots of words. 벌써 부모하고 아이하고 대화하는 게 다르잖아요. 서양 엄마는 계속해서 이게 뭐니라고 물으면서 명사를 가르쳐줘요. 사물에 대한. 근데 동양 엄마들은 어떤 행동을 가르쳐요. 이렇게 해서 엄마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뭐 할 거니?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끊임없이 동사로 가르쳐요. 신기하죠? 예. 자, 계속. Do things, it's very much about the actions. So that's an interesting question there, is that why you get those cultural differences. 왜 서양에서는 명사가 발달하고 동양에서는 동사가 발달했을까? 예를 들어 사람이 차를 마시는 상황이 있다고 하자. 이때 차를 더 마실 것인지를 묻는 언어 사용에서도 동서양의 차이가 나타난다. 서양인은 더 마실 것인지를 물을 때 차라는 명사를 사용해서 more tea라고 묻는다. 티 뭐 더 먹을래? 티. 동양인은
마시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차 마실래 그러지 그냥. 더 마실래? 마실래라고 차도 빼 그냥 마실래? 마시다라는 동사는 사람과 차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표현한다. 그러나 사람과 차가 서로 독립된 개체라고 믿는 서양에서는 차라는 명사를 통해 질문의 의미를 표현한다. 개체성을 중시하는 서양에서는 명사를 사용하고 관계성을 중시하는 동양에서는 동사를 사용한다. 그림 자체도 여기는 끊어져 있잖아요. 여기는 연결돼 있잖아 서로. 이 양자 물리학으로 그려놓은 거고 이거는 아인슈타인의 방식으로 그려놓은 거고. 이제 계속 서양에서는 명사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동양에서는 동사를 중심으로 세상을 본다. 동양인이 볼 때 이 우주의 모든 사물들은 항상 변화하는 존재이다. 동양에서는 모든 존재가 주변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믿는다. 이 모든 우주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것 하나 톨로 독립하지 않고 전부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변하고 바뀌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담아낸 거예요. 근데 서양인들이 이걸 낱낱이 분해해서 개별적인 걸로만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도 필요하지 이스라엘 역사만 들여다봐야 될 것이 아니라 동양인의 관점에서는 이집트의 역사도 봐야 되고 그 수메르의 역사 그러니까 이라크, 이란 그 과거에 있었던 아시리아, 바벨론 그다음에 아랍 국가의 역사도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모든 주변국에도 다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라고 믿고 있는 게 동양인들의 사고 구조인데 서양인들이 이걸 분리를 해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있고 주변국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으니까 심판을 해야 돼. 이러면 성경이 틀려요. 요나가 니느웨를 가서 회개를 시키러 갔더니 도망가 버리잖아요. 요나가 민족주의자의 관점이고 서양인의 관점이에요. 저것들은 망해야 돼 하고 도망가지만 하나님 붙잡아 놓고 회개를 시켜요. 심지어는 지나가는 개까지도 다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라는 게 아시리아라는 국가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렇지만 그 멸망시킬 국가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서양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성경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서양인들은 이런 걸 해석을 못하니까 얘네들은 당혹스러운 거야. 다 끊어져 있는 거야. 동양인들은 모든 것은 성장하고 변화하고 발전하거나 퇴화하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거나 죽어있는 것도 퇴화라는 과정으로 사라지지만 그게 퇴화라는 과정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반드시 어떤 걸로 인해서 다른 걸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인의 대표적인 종교가 힌두교나 불교잖아요. 윤회가 들어오는 거고요. 서양인은 윤회가 없어요. 태어나서 죽으면 끝이야. 뭐 영생이냐 심판이냐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자, 계속 보세요. 이 한 송이의 국화꽃도 마찬가지이다. 이곳에 핀 국화꽃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대표적인 동양인의 사고 구조죠.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수많은 인과관계 속에서 생겨나고 사라진다. 이를 불교에서는 연기라고 부른다. 연기란 사물이 수많은 오랜 결과물로서 생겨나는
뜻이다. 연기는 영어로 arising이라고 번역된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모든 존재를 being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고정적인 존재라는 뜻이다. 동양의 arising은 생겨난다는 뜻으로 동사적인 의미이다. 그러나 서양의 being은 존재한다는 뜻으로 고정적인 의미이다. 여기에서도 사물을 바라보는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만약에 이 물체가 파란색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서양인들은 그 이유가 물체의 내부에 있다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이 물체의 주변은 텅 빈 허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양에서 볼 때는 모든 공간이 기로 가득 차 있으며 모든 사물은 기가 뭉쳐져서 생겨난다. 따라서 이 물체가 파란색인 이유는 이 물체를 만들어낸 주변의 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걸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저런 파랄 거야. 빛이 반사가 됐거나 아니면 공기 때문에 뭐 어떤 영향 때문에 파란. 근데 서양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홀로 존재하니까 원인을 외부에서 안 찾고 내부에서 찾는 거예요. 내부에서. 관계가 없는 거야. 우리는 관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서양인은 단독. 그냥 그 분석하고 쪼개는 데 능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주변의 다른 사물과도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체가 파란색인 이유에는 더 복잡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다. 동양인은 모든 사건의 원인과 결과가 복잡하다고 생각한다. But when I was in Japan, I was reading newspaper articles. Sometimes people would get hit by a train or a subway car and be killed. And these newspaper articles would very often finish with how many people were delayed, how many minutes they were delayed, how many trains were delayed or canceled because of this accident. In the United States, you would never see this information. It would just be, you know, it's too bad, a tragic incident, someone was killed, and that's it. 이게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는 누구 하나가 떠들잖아요. 옛날에 선생님한테 그런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누구 하나가 떠들면 야, 너 일어나. 그래서 일어나잖아요. 네가 떠들므로 인해서 아니면 누가 지각을 하잖아. 네가 5분 지각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지금 50명이 있는데 5, 25, 250시간이 지체가 된 거야. 250분이 지체된 거야. 너 5분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책임을 물어요. 이게 우리 동양인의 뇌구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지하철이 사고가 났어요. 그럼 사고 났다라고 서양에서는 그렇게만 보도하고 끝내는데 일본에서는 이 지하철 사고로 인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늦어지고 직장에 늦어지고 이런 그 불편을 겪었는지를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신문도 마찬가지잖아요. 불편을 꼭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서양 신문은 이렇게 보도를 안 한다고. 이게 동양인과 서양인의 극명한 차이예요. 우리는 전부 다 관계 중심, 상호작용, 어떤 영향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죠. 아까 보니까 그림이 여기 이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의 나라는 존재는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런 네트워크 속의 나이지 홀로 나는 아니야. 홀로 나는. 근데 서양인들은 이걸 홀로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홀로 나라고 생각을 해서 서로 달라요. 그래서 영화 하나를 이때 찾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영화 홀로 산속 생활 기록. 이거는 자연인이다 하고 그 영화
죽음. 이게 안 나오네. 제가 찾을 수 없는데 미국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친구가 젊은 20대 초반이에요. 21살, 2살인데 자기 혼자 독립해서 세상을 살아가다가 산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던 몇 년간의 기록을 다 기록을 해요. 마지막은 산속에서 혼자 사니까 곰한테 당해요. 그 당하기까지 곰한테 잡혀 죽었지만 먹혔지만 뭐가 남아있어요? 일기장이 남아있죠. 이런 걸 영화로 만들어요. 혼자 독립해서 사는 거. 근데 우리는 그런 영화를 만들면 인기가 없어. 그리고 영화 127시간. 우리나라에서 영화 127. 혹시 이 영화 보셨어요? 127이라는 영화? 요게 지금 영화 127이거든요? 예. 혹시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이게 그랜드 캐년의 탐험을 갔다가 혼자 127시간 동안 고립되어 있던 이 사람이 우리는 영화를 이런 걸 보다가 동양인은 어떻게 만드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구출을 받는 거야.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팔이 끼어가지고 못 나오니까 팔을 자르고 혼자 탈출하는 거. 이렇게 그려요. 확실히 달라. Someone was killed, and that's it. And the Japanese journal made 때 서양인보다 훨씬 더 나서 자, 여기서. 동양인은 delayed. 여기서부터. 따라서 동양인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서양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인과관계를 생각한다. 그렇죠. 어떤 교통사고 나면 1대1로 생각 안 하고 내 차 파손, 내 가족에게 피해, 내 이웃의 친구의 피해, 내 직장의 피해, 교통정체, 다른 사람의 지각,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인식이 있는지, 정부 관리가 부실했는지 안 했는지, 조상 탓인지 풍수질인지, 뭐 이게 기상, 이 천재지변인지 아닌지, 잦은 야근으로 인한 피로인지 아닌지, 사고 전주에 있었던 일인지, 혹은 내가 죄를 지었던지 안 지었던지, 어떤 내가 당할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 돌려보는 거예요. 동양인은. 서양인은 딱 이건 이제 딱 자기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에서 결정되느냐? 동양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맥락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맥락에 일어나고 있는 조금의 변화에 의해서도 사람들의 행복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되지만 서양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맥락과는 좀 독립적인 하나의 어떤 완결된 주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 내부에 있는 것만으로도 설명이 충분하다라고 보는 인간 간에서의 차이에서 이런 차이들이 비롯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서양인은 어떤 현상의 원인이 사물의 내부에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서양에서는 예로부터 사물을 쪼개고 또 쪼갰을 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기본 물질을 원자라고 불렀다. 원자는 영어로 아톰이라고 한다. 그리고 아톰의 어원은 언컷으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는 뜻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는 원자의 속성에 따라 사물의 속성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물의 원자는 매끄럽고 둥근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이 흘러다니는 성질을 갖는다고 생각했다. 또 쇠의 원자는 거칠고 울퉁불퉁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맞물려 단단한 쇳덩이를 이룬다고 생각했다. 단맛을 내는 원자는 크고 둥근 모양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짠맛을 내는 원자는 삼각형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서양에서는 모든 현상의 원인이 사물의 내적인 속성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해왔다. 고대 서양인은 원자가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서도 원자의 내적인 속성,
즉 무게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In Aristotle's physics, the behavior of objects is completely explained by the properties of the object. So Aristotle says if you drop a stone into water and the stone sinks because the stone has the property of gravity. But there's this problem: if you put a piece of wood in the water, the wood floats. Why is that? Well, because the wood has the property of levity. And of course we understand that that's just completely wrong. I mean, objects don't have the property of gravity. Gravity is a relationship between one object and another.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 신학의 기초입니다. 지금 서양 신학의 기초 철학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얼마나 엉터리야. 철학이 틀렸으면 나머지 다 틀릴 거 아니야. 빨간 풍선이 갑자기 하늘로 날아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동양인과 서양인에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So you have this balloon just coming, suddenly it accelerated by. 근데 궁금한데 왜 갑자기 날아가요? 서양인은 어떻게 설명할 것 같아요? 풍선이 가벼우니까. 동양인은 계속 봐요. Then we ask people, why do you think this balloon accelerates by itself? And American students tend to say, well, maybe it just loses air. So it's about the object itself. And Chinese will say, oh, maybe there's wind coming. We didn't show wind, we didn't show anything. But they have a different response. 서양인은 어떤 현상의 원인이 사물의 내부에 존재하는 속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동양인은 어떤 현상의 원인이 사물을 둘러싼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이 친절하다면 영어로는 kind하다고 말한다. 서양인들은 그 사람이 kind한 이유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착한 속성, 즉 kindness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Western psychology is mistaken, and that if they see a person behaving in a particular way, they see the person behaving in a way that seems to be kind, they say, oh, well, the person's very kind. Or if it seems to be rude, the person is very rude. They tend not to look at the context. And you can show that Westerners make big mistakes because they're assuming something that's wrong. That the person has a disposition or a person.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하게 되죠? 죄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면 죄인이고 어떤 행동을 하면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동양인들이 살고 있는 한국교회에 다 들어와 있다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동양인의 외모를, 동양인의 심성을 가지고 서양의 것을 배우고 있는 굉장히 무슨 이상한 반쪽짜리, 동양인도 아니고 서양인도 아닌 동양인의 기질에 서양인의 사고를 주입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인 거죠. 심각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천국 지옥이 장사가 되는 거야. So they generalize too much from it because they're just paying attention. They assume that the reason people behave the way they do is because they have certain properties that they carry around with them. 그러나 동양에서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친절할 수도 있고 무례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행동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제일 잘 보여준 게 동백이에서 그 뭐예요? 까불지 마. 까불이. 예, 까불이가 보여주잖아요. 까불이가 그냥 일방적으로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해서 저게 500원을 감히 내 손에 들어온 손을 보고 500원을 안 받아가 아이씨 나를 무시하네 까불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동양인의 관점과 서양인의 관점 엄청 다른 거예요.
이러한 상호작용은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는 우리의 옛 속담에도 잘 표현되어 있다. 행복해 보이는 표정의 주인공이 있다. 주인공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도 역시 행복한 표정이다. 그러나 두 번째 그림의 주인공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불행한 표정이다. 과연 두 번째 그림 속의 주인공은 행복해 보인다고 할 수 있을까? Is this person look happy? Yeah. What about him?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행복해 보여요? 아니죠? 예. 근데 서양인들은 다 행복해 보인다고 해요. The same one? Yeah, I would say so. That he looks happy. I believe happy. I'd like to believe happy. What about him? That one, are they different? I would say that one's happy as well. He's happy, yes. What about him? He looks the same to me. He looks happy too. Is he happy? He looks like it. What about him? He still looks kind of happy. Still kind of happy. North Americans in general are likely to focus only on the center of the scene, which means the center person. Yes, this is a task. You can nicely focus on the center and then try to guess the patterns, the center figure's facial expression, and then even though the background has been changed, like angry backgrounds. 이게 바로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키울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그게 힘든 거예요. 너 때문에 온 동네 사람이 다 힘들잖아 해서 까불이가 형식이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 온 동네 아줌마들이 물을 들고 뭐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거 와서 두드러 패. 서양에서는 안 그런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이런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들에게 성경을 내줬고 우리나라는 최근 100년 전에 이런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했단 말이에요. 일본은 무늬만 동양인이지 내용물은 서양이라고요. 우리하고 달라요. 일본은 이미 200년 전부터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그쪽 철학을 100% 신뢰하고 그쪽으로 그걸 벤치마킹해서 성공하자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진짜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동양인의 사고 구조를 그대로 지켜온 사람들이라고요. 어떻든 간에. Sad background and happy background, they do not care so much about that. Which means that they are nicely produced consistent variation to the same type of facial expressions.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까? 네. 그럼 이 그림에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행복한가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다들 주변 사람들이 불행하잖아요. 幸せです。真ん中の人は幸せですか？いや、そんなことないですね。その理由はどうしてですか？いや、周りの人の表情が怒ってる。幸せです。この人は幸せですか？あんま幸せじゃないですね。その理由は何ですか？笑ってんのが自分だけだから。如果我光看他，感觉是高兴的，但是如果看后面的，好像是有点尴尬或者怎么样，就是无奈的，我也笑笑进行解释怎么样的，就说不上高兴的感觉。对对对。Japanese are strongly influenced by the changes in the background facial expressions.
which means that if you are presented with happy background, the happy center person are seen as much more happier than the case that they are presented with the sad background or neutral background. 정글 속에 있는 호랑이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동양인과 서양인의 눈동자가 어떻게 다르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해 보았다. What we find is that the Americans focus in on the most salient objects. They spend nearly all their time in this look. 그러니까 지금 좀 최영희를 잘 보면은 최영희는 이걸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자기의 자존감을 세우고.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게 여기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가정에서 살았다라는 건 뭔가를 지금 잘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잘못 배웠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건너와야 돼. 5대째 기독교인, 무슨 6대째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은 동양인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서양인의 방식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조화야. 이게 전체 이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하려면은 기독교인이 많아요? 난 크리스찬이 많아요? 훨씬 많죠. 이렇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맥락이 안 맞아. 교회에서 배우는 것과 사회 나가서 적응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중인격자가 돼야만이 존재하고 자기 죄의 문제고 처리를 해. 근데 동양인의 심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일이 벌어지면은 자기 내부도 서양인의 관점으로 자기 내부도 살펴. 내가 내 속에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라고 서양인의 관점도 가지면서 또 동양인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80%의 90%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 고려하는 거지. 내가 인간관계 잘못했나? 뭘 잘못했나?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죄를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내 속에 죄가 있나 보다 하고 그걸로 끝인데 동양인, 기독교인은 두 가지로 살피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 과하 처벌을 받는 거예요. 훨씬 더 괴로운 거예요. 훨씬 더. 그래서 우리가 서양인 기독교인과 동양인의 기독교인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요. 서양 기독교와 동양 기독교는 확실하게 달라요. 기독교인들의 행동이나 생각하는 구조가. 지금 여기는 어설픈 서양 기독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설픈 서양 기독교인. 보는 눈이 서로, 자, 또 보세요. 얼마나 다른지. 미국인들은 호랑이 같은 물체를 관찰할 때 호랑이만 집중해요. 근데 동양인은 전체를 다 봐요. Looking at the tiger, for example, and Asians spend much more time looking at the background, and especially looking back and forth between the background and the object, looking back and forth between the jungle and the tiger. So they make more eye movements, and they make more movements between the background and the object. So they see more about the background, and they see more about the relationships between what's in the background and what's in that salient object. 이처럼 동양인이 중심 사물과 배경을 함께 보는 이유는 주변 상황에 따라 사물의 상태가 달라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동양인에게 동물원이나 서커스장에 갇혀 있는 호랑이는 정글 속에 있는 호랑이와 다르다. 호랑이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전혀 다른 호랑이로 인식된다. 호랑이가 될 수 있고 고양이가 될 수 있고 똑같은 호랑이라도. 사물을 둘러싼 주위 상황은 결국 하나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물은 항상 자신을 둘러싼 장 속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을 동양에서는 입장이라고 한다. 동양인은 대상이 처한 입장이 그 대상의 상태를 거의 결정한다고 믿기 내 입장이 그래. 너의 입장이 그래? 항상 대상의 주변을 잘 살피는 습관을 갖고 있다. 동양의 전통적인 인물화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구도를 넓게 잡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양의 인물화는 대부분 구도가 좁거나 반신상이 많다.
현대 사람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차이가 나타난다. 영국은 한여름에도 동양과 저렇게 서양의 바람 불고 추워요. 대학생들에게 런던. 친구의 사진을 찍어주도록 했다. 서양의 대학생들은 친구의 사진을 찍을 때 배경은 작게 나오고 얼굴이 크게 나오도록 찍었다. 그러나 동양의 대학생들은 넓은 구도로 배경과 사람이 함께 나오도록 사진을 찍었다. This comes from my real experiences. And when I went to North America, and I have a chance to go to the party, and everybody taking the picture each other. Then after that, my friends showed me, oh, this is a picture that we've taken last party. Then I'm surprised that my size is quite large, compared to my expectation. And the person, my friend, focused only on my face while ignoring the background. And then, well, I said, oh, this seems weird. No, because, I'm focusing on you. I think it's a good idea to make your picture, your face large, okay? So, that's a kind of astonishing, experiences. But I found that, oh, wait a minute, okay, so they didn't want to see the focal object while nicely ignoring the background. But my experiences in my country, you really have to take into account the contextual factor when you go to the shrine or something like that, or temples. So, famous temple and shrines, you might want to ask your friends to take a picture not only for you, but also you and the buildings, right? 동양인들은 여행지에서 배경이 바뀔 때마다 사진을 찍는다. 달라진 배경과 결합된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즐기는 것이다. PD인가 보다. 합성사진. 동서양의 아이들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그려보라고 했다. 동양의 아이들과 서양의 아이들의 그림에는 재미있는 차이가 나타난다. 서양의 아이들은 자신이 실제로 보는 눈높이로 그림을 그린다. 그러나 동양 아이들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그림을 그린다. In East Asian society, it seems to be natural to see yourself from outside. You are also the part of the society. If you take inside person point of view, you are going to observe this world from your eyes. Okay, you are always the center, but yourself is not visible. Okay, so everything occurs to you is just come in front of your eyes, and you cannot see yourself. Whereas East Asian society, you can even contextualize yourself. Okay, if you take outsider's point of view, you are also in the part of the group, part of the society. When you take a look at East Asian paintings, you can easily identify that they take a bird's eye view, which is not completely different techniques to compared to the Western perspective. Western perspective, you really have to set up the viewer's point. Once you fix it, you cannot move. Okay, you really have to, experience that you are just standing in front of the images. And based on that assumption, they draw three-dimensional, like Western perspective images. Whereas East Asian drawing in general is something like the painter is actually flying on the sky and try to observe all the field information from the sky.
동양 사상은 대표적인 동양 사상이다. 음은 그늘을 뜻하고 양은 햇빛을 뜻한다. 음양의 관계는 모든 사물이 햇빛과 그림자처럼 서로 상대방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이를 대대성이라고 한다. 여기에 원숭이와 바나나, 팬더, 3개의 사진이 있다. 이 중에서 2개를 묶어야 한다면 어떻게 묶어야 할까? 어떻게 묶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원숭이와 바나나. 어떻게 묶으시겠어요? 원숭이 바나나. 예. 그러면 원숭이하고 팬다라고 안 묶어요? 예, 한번 보자고요. The panda and the monkey, because they're like because they're both animals and they're both mammals as well. The panda and the monkey go together? Why? Because they're both animals? monkey and the panda go together because they're both mammals, whereas the banana is a fruit. Panda and monkey. Why? Is there animals? One type of study that we do is that we show people triads of pictures, three different objects, and we say, which of these two go together? And it might be something like banana, panda, monkey. And the Americans say, well, the monkey and the panda go together because both of them are animals. But the East Asians are much more likely to say the monkey goes with the banana because monkeys eat bananas. So the Americans, the Westerners, are seeing the world in terms of categories like animal and so on, and these are not as salient to East Asians. They're much more likely to see the world in terms of relationships, like monkey eats banana. 원숭이랑 바나나. 이유는요? 원숭이 바나나 좋아하니까. 猴子跟香蕉。为什么？因为猴子喜欢吃香蕉。猴子和香蕉啊？为什么？因为猴子吃香蕉啊。猿とバナナ。猿とバナナ。その理由は何？猿バナナ好きそうだ。モンキーとバナナつなげる。あ、モンキーとバナナ？そうするとモンキーがバナナを食べるから。そう？ 서양인들은 대상을 볼 때 개체를 배경으로부터 분리해서 본다. 그런데 서양인들의 뇌에서는 개체를 분리해서 보는 작용뿐 아니라 분리된 개체의 의미를 해석하는 작용도 일어난다. We found that the Americans showed more activation in their brains in the middle temporal gyrus. That's a part of the brain that's associated with contacting the meaning of objects. 서양인은 대상을 분리하고 그 의미를 해석한다. 분리하고 해석하는 것, 이것이 곧 분석이다. 영어로 분석을 뜻하는 아날리시스도 분리하다라는 뜻의 그 어원을 두고 있다. 자, 바리새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예, 분리주의자. 그러면 서양인들은 바리새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예, 신기하죠? 서양인들은 본능처럼 사물을 분석적으로 바라본다. 이 그림의 가운데 있는 꽃은 과연 왼쪽의 A그룹에 속할까? 아니면 오른쪽의 B그룹에 속할까? 동양인들이 A그룹을 선택한 이유는 전체적인 꽃의 생김새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기준이 되는 이 꽃을 보면
둥글게 생긴 꽃잎이 눈에 띈다. 그리고 A그룹의 꽃들은 대부분 둥글게 생긴 꽃잎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B그룹의 꽃들은 대부분 뾰족하다. 그래서 동양인은 A그룹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서양인은 동양인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 그림들을 본다. 줄기. 서양인은 꽃잎과 줄기를 분리해서 분석적으로 본다. 꽃잎을 비교해보면 A그룹에서 꽃잎 중 하나가 뾰족하기 때문에 규칙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줄기를 비교해보면 B그룹의 줄기는 4개가 모두 직선형이므로 규칙성이 성립된다. 따라서 서양인들은 B그룹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서양인들은 세상을 독립된 개체들의 집합으로 본다. 그런데 세상은 무수한 개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모든 개체의 속성을 관찰한 뒤 같은 유형들끼리 분류하기 시작했다. I think analytic thinking, you start with the object, you pay attention to the properties of the object. It could be a person, a thing or a person. You categorize the object on the basis of its properties. You bring rules about the categories, at a somewhat more abstract level, compare on how the object will behave given the rules apply to the categories that it fits. 그러니까 무조건 일정한 패턴으로 정리하고 놔둬야 돼요. 무질서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무질서지만 실제로 보면은 무질서가 아닐 가능성도 무지 높은데 이렇게 달라요. 우리는 이제 그 군대에서 보면 이게 군대적 사고 방식이죠. 군대 귀신 아니에요. 군대는 질서 정연해야 돼. 전진 앞으로 하면 다 오와 열을 맞춰서 촥촥촥촥 가야 돼요. 이게 군대 마인드라고요. 예수가 군대 귀신 쫓아내셨죠. 사물들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방법에는 큰 장점이 있다. 그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지식이 축적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식의 축적을 통해 과학의 발달이 가능해진다. 과학을 의미하는 사이언스라는 단어 역시 분리하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서양인들에게는 분리한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조각상에서도 서양인들의 분석적 사고를 찾아볼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사물의 아름다움이 각 부분의 비례에서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규칙성을 황금 비례라고 불렀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황금 비례의 규칙에 맞게 조각상을 만들었다. 이 비례를 뜻하는 레이쇼에서 이성을 뜻하는 리슨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근데 문제는 이 비례를 서양인의 기준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다라고 인식하는 거죠. 동양인은 이 비율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지도 않고.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가 세계를 지배했고 로마가 지배했고 그 후에 그 게르만 앵글로색슨을 통해서 계속 이들의 관점을 우리는 주입당해 왔던 거예요. 100년 전부터 한국 사회는 100년 이전에는 서양의 영향을 안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나마
아시아적, 동양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이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 될지를 우리 속에 뚫고 들어온 그 바리새들. 분석이란 말이 썩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게 바리새란 얘기예요. 서양인이 보는 세상은 각각의 개체가 모두 모여 집합을 이루고 있는 공간이고, 동양인이 보는 세상은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장과 같은 공간이다. 그러므로 서양인은 각각 개체를 가리키는 명사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동양인은 거대한 장 속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가리키는 동사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좀 재밌죠? 예,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런 좀 도움이 크게 될 겁니다. 이제 다음에 내일 봐야 될 거는 서양인은 보려하고 동양인은 되려한다. 내일은 이거 보겠습니다.